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풍수 구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기가 변할 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보니까 2024년이 아직 안 됐는데 왜 자꾸만 풍수 구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제대로 좀 안 보신 분 같아요. 일단 기운이라는 게 우리가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잘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환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환절기. 이거는 계절과 계절이 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운이 이런 식으로 변해갖고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가 봄이다. 그러면 또 봄과 겨울 사이에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바로 환절기라고 합니다. 환절기.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어떤 해에는 좀 봄이 일찍 와서 꽃이 일찍 핀다. 어떤 해는 3월 달이 중순까지도 눈이 온다. 막 그러잖아요. 매년 달라요. 기온이라는 게 딱 정해가지고 날짜 예를 들어서 2월 4일 입춘이 오면 바로 봄. 그다음부터 봄이야.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운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팔운이다. 팔운이면 23년까지잖아요. 그리고 24년 이후부터 쭉 해갖고 43년까지 구운이면 여기도 마찬가지 23년이지만 그 전에 22, 21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24, 25가 될 수 있는데 이 겹치는 부분은 팔운과 구운이 겹친다고요. 그러면 이 환절기처럼 즉 한 2, 3년 사이, 3, 4년이 이 갭이 있어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오차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면 두 가지 기운이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24년이 안 됐는데 왜 구운이라고 그럼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은 지금 전 지구적인 현상, 자연현상, 불, 화재,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거 봤을 때 구운의 기운이 비록 24년 아직 안 됐지만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이 구운 시대의 운기가 변하는데 과연 그 운기가 변하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북한이 여러분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서울 지도를 보면서 우리 남조선을 쓸어버리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장갑차 직접 운전하고 그럼 전쟁도 터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럼 북한은 견디고 버틸 수는 있는 건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적인 그 사실을 통해서 기운이 변하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유추를 하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예측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이제 구운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좀 느낀 건데 제 영상을 올리면 보통 이제 15분에서 기른 것은 만 25분 정도 돼요. 30분 넘어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만 짧은 거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2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끝까지 안 들었고 또 실제로 거기서 어떤 내용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댓글을 달 수가 없는데 왜냐면 제가 구운의 기운이 오면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구운은 화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구운은 이 화의 기운인데 내 사주에 화기가 필요한 사람은 그러면 화가 필요하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화가 많으면 나쁜 겁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풍수 구운의 기운하고 사실 사주의 기운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예요. 다만 기운은 사주의 기운이든 풍수의 기운이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기운, 예를 들어서 사주에 화가 이렇게 필요하다, 불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운기 자체가 화기를 변하니까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음기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음양이 조화적인 측면에서 화기가 필요하고 또 아니면 금이 많아가지고 화가 필요해서 녹여줘야 되는 사람은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주의 용신처럼 그렇게 크게 그런데 사주의 대운도 좋고 이 풍수적인 운기도 변한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풍수하고 사준이 약간 다른 거라서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화기운이 온다 해서 화가 필요한 사람은 아주 좋아지느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풍수 좋은 데 가고 아니면 좋은 집을 선택해서 이사를 가고 그러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 영상을 좀 앞으로 몇 번씩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수 구운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구운이라는 것은 일단 이거는 우리 태양계의 행성의 변화 때문에 일단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에. 이 행성에는 8개가 있는데 토성과 목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물론 태양이 가장 크겠지만 그래서 이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운을 지구한테 미치는데 이게 20년마다 한 번씩이고 결국 9번이 바뀌어서 180년마다 큰 틀에서 바뀌고 더 큰 틀은 이 360도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똑같이 모든 그 이론적인 기운은 한 번에 제대로 돌아오려고 하면 360도가 되고 이거는 연으로 따지면 360년이 걸린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18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90이 되고 120이 되고 180이 되고 그럼 240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 하나 기운 우리가 사방팔방 하는데 기운이 45도죠. 팔방에. 그런데 이 풍수의 기운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80으로 보고요.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를 36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9번 구운이 바뀌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때 또 9번의 구운의 기운이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풍수 구운이 바로 2024년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구운 다음에는 그러면 시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분이 아니고 구운 다음에는 다시 이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9개니까. 그래서 9번의 운기가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것은 제가 이제 구궁이라 그래가지고서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주역에 하도낙서 그 전에 이제 옛날에 이제 점을 칠 때 그 거북이 등 껍질이 어떻게 이제 뭐 태운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태양을 받고서 거북이가 이제 말라 죽으면서 등 껍질이 이제 쪼개지면서 뭐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쪼개지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을 쳤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하고 또 대나무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뽑아가는 걸 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설하고 하잖아요. 점을 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기를 봤어요. 그게 이제 구궁도고 마방진인데 그 기운이 9번째 기운이 바로 주역으로 아니면 풍수, 현공풍수에서 운기로 따질 때 이 9번째 운이 바로 주역의 리께입니다. 리. 건곤감리. 그래서 이 리께는 소녀가 아니고 중녀. 중녀니까 차녀를 나타내는 겁니다. 중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양이잖아요. 양이고 이거는 음이에요. 우리가 주역에 계를 했을 때. 그래서 이건 남자를 나타내고 이건 여자를 나타내는데 이 아래서부터 따지면 이게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니까 차녀가 되고 이거는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차녀가 되고 그래서 구운에는 여성들의 기운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44년이 되면 이제 상원갑자, 하원, 중원, 상원 이렇게 하는데 갑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갑자가 60갑자인데 60갑자가 3번 도르니까 180년이 되겠죠. 그래서 상원, 중원, 하원 그랬는데 다시 상원갑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운이 세지는 것은 2044년 이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운은 중녀고 주역의 리께인데 리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리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게 떠날 리자입니다. 떠날 리. 그러면 떠난다. 또 이별도 될 수 있겠죠. 이별한다. 이별한다. 아니면 또 다른 말로 분리한다. 분리하다는 건 뭐야? 이게 나눌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별, 분리,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운 시대 보면 가족 간의 어떤 우대라든지 남녀 사이 아니면 부부 사이 이런 기운들이 이별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떠난다든지 가정이 분리가 된다든지 파괴된다든지 사람들이 죽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구은 시대에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뭐 앞에 좀 다른 이야기가 많았는데 구은 시대에 북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몇 번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또 어떤 분이 전에 했던 거 뭐 재탕 삼탕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제 영상을 많이 봐서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첨가할 건 첨가하고 그리고 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점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구은 시대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뭐냐 북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이 붕괴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이 사주팔자도 제가 이제 보면서 김정은이 사주도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은 시대의 북한이 붕괴 가능하냐 통일이 될 것이냐 통일 물론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통일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국시대에 했다, 고려시대, 조선 왔다가 다시 이제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이제 35년이죠. 원래는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을 하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한이 갈리게 되고 전쟁도 터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시 이제 통일이 돼야 된다.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살 겁니까? 우리 민족이. 그런데 통일이 되면 세금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 않냐? 그것도 맞아요. 뭐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뭐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통일이 되는 게 좋다. 지금 뭐 힘든 점도 있고 또 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동서로 갈리고 또 어떤 보수 좌파 이런 쪽으로 해서 또 갈리고 또 계층별로 갈리고 그래갖고 나라 자체도 복잡한데 통일되면 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 한민족에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 10 그 정도 수준에 있지만 통일이 되면 저는 한 4, 5위권으로 반드시 올라선다. 국력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되는 게 좋다. 그러면 언제 이게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오늘 조선의 18대 임금이 현종입니다. 현종. 현종 임금 때 이게 이제 효종의 아들이죠. 현종이. 이분이 있을 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대기근. 이게 1670년 경술년이었고요. 그리고 71년 그 다음 연도가 신해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자만 따서 경신대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그 해 처음부터 이제 그 신년벽도라고 하죠. 신년벽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양력이 아니고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신년벽도부터 해서 해물이 달머리가 계속 연달아서 며칠 동안 나타나고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 그쪽에 이제 연초부터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지진이 막 몇 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다 보니까 모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 같은 경우 보통 이제 5월 달에서 6월 초에 양력으로 심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결국은 못 심다가 결국 비가 조금 와서 늦게 모를 심었는데 못 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홍수가 난 겁니다. 홍수. 홍수가 나서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전라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물론 크진 않았어요. 뭐 3점 몇이라고 하니까 진도가. 그리고 나서 또 올 초에 굉장히
가뭄 들었고 작년 올해 다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장마가 올해 한 달 동안 해서 엄청난 비가 내렸었죠.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더웠다가 태풍이 다행히 몰아치긴 했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비도 많이 왔고요. 완전히 이제 모를 심었는데 쑥대밭이 됐죠. 쑥대밭이 되고 그전에는 가뭄이 있었고 지진이 발생하고 또 냉해가 발생을 했어요. 냉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홍수 난 다음에 작물들이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쑥대밭이 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인구를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때가 한 1000만 명 된다. 어떤 분은 한 500만 명밖에 안 된다. 어떤 분은 한 7, 800만 명 이렇게 보는데 그냥 한 800만 명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이때 당시에 거의 조선 인구의 10%인 거의 7, 80만 명이 굶어 죽고 병 걸려 역병으로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제 한 20여 년 뒤에 숙중 임금 때 또다시 을병 대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에 또 개갑 대기근 해갖고 병정 대기근 뭐 이렇게 갖고 4번 정도 대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가장 컸습니다. 경신 대기근이. 그러면 이게 언제냐? 바로 구운 시대에 발생했다는 거죠. 구운. 근데 구운 시대에 발생을 했는데 여기 연도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1670년이면 지금부터 약 360년 전이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그거보다는 좀 안 되지만 일단 거의 요 정도로 해갖고 360여 년 전.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기운이 한 바퀴 도는데 360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0도가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 대기근이라든지 여기다 질병, 역병, 옛날에는 역병이라 그랬잖아요. 역병이 발생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이게 바로 경술년, 신해년이다. 그런데 경술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경술년에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술년에 우리나라가 조선 1910년이죠. 조선이 망했잖아요. 1910년도 역시 경술년입니다. 경술국치라고 하죠. 그래서 경술국치. 그런데 1911년 신해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는 청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신해혁명에 의해서 청나라 멸망. 근데 이때는 조선 멸망. 뭐 멸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제 어쨌든 조선이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선이 식민지가 됐는데 일단은 청나라도 이때 조선도 식민지. 그런데 그 전에 1670년 경술년에 대기근. 그러면 앞으로 2030년이죠. 2023년이 지금이고 2030년이 바로 경술년입니다. 경술이고 2031년이 신해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술 신해 또 오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망했었고 대기근도 있었고 그죠? 그런데 이때가 어때요? 조선이란 나라가 망한 건데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북조선이잖아요. 여기도 조선이라고 합니다. 지네가. 근데 자기들 말할 때는 북조선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말하니까 이제 북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기타조선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기타가 이제 북쪽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중국말은 베이차오시엔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북조선이니까 중국어로 말을 하면 어쨌든 중국이나 일본이 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기운의 흐름이 이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북한의 땅 같은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우리나라 면적보다 조금 더 커요. 우리 한반도가 22만 약 평방킬로미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고 북한은 12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산악이 우리보다 좀 더 많은데 그러면 북한은 원래 뭐 땅이 평야가 적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평야 농경지만 놓고 따지면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동쪽에 아니면 경상도 지역이 산이 높고 물론 전라도도 지리산 쪽은 조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농경지는 북한이랑 우리나라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구도 우리나라 반밖에 안 되는데 식량난이 계속해서 오냐? 일단 북한은 비료가 없잖아요. 비료가 없고 거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모작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논에다가도 다른 거 곡식을 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그 기운이라고 일종의 보면 땅도 이제 지력이라는 게 있고 지기가 있잖아요. 영양분이 없어요.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황해도 평야, 뭐 황해평야 또 평안도 지역도 평야가 있잖아요. 그쪽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쪽에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뭐 우리나라 한 뭐 반도 소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난이 오는 데다가 또 북한은 뭐냐? 산 같은 데 보면 나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장마가 온다든지 완전히 이게 휩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태풍이 물론 아주 커다란 피해가 있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장마에 비가 많이 왔었고 또 태풍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관통하면서 서울 또 개성 그리고 황해도 지역으로 해서 휩쓸고 한번 갔잖아요.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농사 기술도 약하고 비료도 없고 거름도 없고 또 땅의 지력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오는 소출되는 양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식량난이 많게는 뭐 한 뭐 80만 톤에서 심지어 뭐 100만 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50만 톤에서 7, 80만 톤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1년에 쌀 한 가마니 반 정도 드시나요? 한 가마니 드시나요?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한 가마니 1인당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북한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우리야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아니면 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적게 먹는 물론 이제 다른 거 절대적으로 먹는 양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지만 북한은 거의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거의 쌀이나 옥수수 이런 것만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은 시대에 와서는 점점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지금 뭐 그리스도 엄청난 불이 일어났었고 또 호주도 불이 엄청나게 일어났었고 또 이번에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점점점 가뭄이라든지 기후 변화, 열대화 현상으로 인해서 식량난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이 식량난. 그래서 결국 이 식량난 때문에 옛날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는데 이 구은 시대는 고난의 행군을 능가하는 이런 대기근이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1, 2년 전에서부터 계속 북한에 식량난이 오고 기후변화를 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영상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 3년 전에도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때는 전쟁 터지기 전이었고 근데 지금 곡물값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식량난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경신 대기근처럼 또 나라가 경술련에 망하고 신해년에 중국 청나라가 망했듯이 조선이 이 2030년 경술련 신해년 그때쯤 2030년 초반에 망하지 않을까. 늦어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빠르면 10년 내 늦어도 15년 내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제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라든지 또 현재 북한이 돌아가는 그 상황이라든지 또 현재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군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결국 북한의 붕괴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의 사주팔자도 제가 풀이해 드린 적이 있지만 김정은의 그 국가 지도자니까 사주팔자의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도 향후 몇 년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2030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정말로 폭망의 수준으로 북한이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구은 시대 기운이 왜 변하고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풍수하는 사람이 뭐 정치나 역사나 이런 걸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다 기운이라는 것은
풍수가 됐던 사주가 됐던 뭐 역학이 됐던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내려온 게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되고 또 기운은 변하고 그럼 그 기운이 변한다는 것은 뭐야? 그 기운을 과거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예측함으로써 앞으로는 어떻게 발생하겠다 어떤 일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를 딱 보고 지나온 과거를 놓고 대운의 흐름이나 세운에 흘러갔을 때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고 사주를 검증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운이 오면 또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영상을 많이 올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 기운이 변해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 뭐 정치적인 상황이 됐던 아니면 어떤 국가의 한 상황 북한 같은 나라 뭐 나라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또 중국은 또 어떻게 될 거고 국제 정세 국제 질서 또 어떻게 변할 건지 또 기운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제가 좀 공부하고 연구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한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물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풍수 구운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풍수 구운에 어떠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변할 건지 또 유추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